김민재는 부산 근처 먼지 쌓인 도로변에 위치한 작은 식당 해운대 헤이븐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문 위의 종이 약하게 딸랑 소리를 냈다. 그는 여기서 멈출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고급 세단의 타이어가 펑크나서 부산 도심으로 가는 중요한 회의 도중에 멈춰 서게 됐다. 구운 생선과 볶은 커피 향이 코를 자극하며 그를 서울의 슬럼에서 보낸 힘든 시절로 되돌려 놓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절친한 친구 박수진과 함께 꿈을 키웠었다. 식당은 과거에 갇혀있는 듯했다. 비닐로 덮인 낡은 의자가 찢어져 있고 벽에는 지역 야구팀의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으며 구석에는 오래된 주크박스가 놓여 있었다. 맞춤 정장을 입은 민재는 트럭 운전사와 어부들이 쓴 야구 모자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커피 말고 다른 거 드실 건 없나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중학교 시절 절친 박수진이었는데 그녀는 함께 낡은 아파트 계단에 앉아 구구단을 외우던 그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으며 눈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민재는 목이 메어왔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20년이 넘었고 그때 그들은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민재는 그 약속을 지켰고 그 이상을 이뤘다. 그의 부동산 제국은 한국 전역에 퍼져 있고 그의 이름은 비즈니스 잡지에 실렸다. 하지만 수지는 그녀가 주문을 적을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았고 테이블 사이를 오갈 때 어깨가 처지는 걸 느꼈다. 그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들었고 시선이 마주쳤다. 잠깐, 민재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머리를 기울이며 김민재 맞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한 따뜻함을 지녔지만 눈빛은 달랐다. 수년의 고난으로 흐려진 듯 했다. 안녕. 수지나 그가 살짝 일어나며 대답했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네. 이런 데서 뭐해? 그는 솔직히 말할 수 있었다. 타이어 펑크 부른 길 이름 하지만 그녀의 톤이 신중한 단어 선택을 유도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더 말하기 전에 그녀가 부엌 쪽을 힐끔 봤다. 누가 부르는 듯했다. 대화는 중단됐고 수지는 주문지에 뭐라 적고 서둘러 주방 창구로 갔다. 덩치 큰 요리사가 찢어진 손수건을 두르고 접시 소음 너머로 뭐라 소리쳤고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 접시를 한 팔에 균형 있게 들고 다른 테이블로 갔는데 이는 수년간 반복된 동작의 리듬이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커피잔의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지만 여기서는 그는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려야 했다. 이 순간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수진이 그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던 날들, 그들이 함께 꿈꾸던 미래 서울의 좁은 골목에서 벗어나 큰 도시에서 성공하는 상상.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 꿈이 산산조각 난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동작을 지켜보았고 피곤한 발걸음을 보았으며 왜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어쩌면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습하고 생선 기름 냄새가 강했으며 창밖으로는 부산의 바다가 멀리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바다가 자유가 아니라 갇힌 감옥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고 그녀가 다시 올 때까지 마음이 복잡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모르지만 그는 이미 변화의 씨앗을 느꼈다.
수진은 바쁘게 움직였고 손님들을 대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피로는 민재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진짜 도움. 그녀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 식당의 소음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결의로 차올랐고 이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 그는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했다. 그녀의 삶의 리듬에 맞춰서 민재는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았고 수진이 그 성공의 일부를 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 없이 그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보답할 차례였다. 부산의 이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재회는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바다의 파도를 세웠고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기다렸다. 이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잃어버린 친구를 찾고 잃어버린 꿈을 되살리는 그런 기회. 민재의 심장은 빨리 뛰었고 그는 이 만남이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수진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는 조용히 기다렸고 대화의 다음 부분을 상상했다. 그녀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식당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이 재회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음을 믿으며 그는 기다렸다. 수진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으며 각 동작이 그녀의 인내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도움.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민재는 자신의 제국을 생각했다. 한국 전역의 건물들, 성공의 상징. 하지만 그 성공은 혼자 이룬 게 아니었다. 수진의 도움으로 시작됐다. 이제는 그녀를 끌어올릴 때였다. 식당 안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대화가 깊어질 때까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임을 증명할 때까지 부산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그는 그 바람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그녀와 함께 잃어버린 친구를 되찾고 잃어버린 꿈을 실현하는 그런 여정에서 민재는 미소 지었다.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 이 모든 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렸다. 수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대화가 재개될 차례였다. 그는 준비됐다. 그녀의 삶을 바꿀 준비가 자신의 삶도 함께 바뀔 수 있음을 알면서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었다.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야기, 두 친구의 운명을 바꿀 이야기. 민재는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한 문장씩, 한순간씩 그는 기다렸다. 희망으로 가득 차서 박수진이 몇 테이블을 돌며 음식을 나르고 차가운 보리차를 채운 후 다시 민재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좋아, 그녀가 잠시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지만 확실히 너야.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그 웃음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쳤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피로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여전히 그 진지한 얼굴이네.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벌은 못 고쳤지. 그녀의 시선이 그의 맞춤 정장과 손목의 반짝이는 시계 먼지 한 점 없는 구두로 향했다. 근데 많이 달라졌네. 좋은 쪽으로 그녀가 말했다. 인생이 널 어디로 데려갔어? 민재는 망설였다.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부동산 재벌이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바뀔 터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볼 것이고 오만하다고 느낄지도 몰랐다. 특히 수진과의 대화에서 그는 그런 벽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부동산 일을 해 그는 간단히 말했다. 바쁘게 지내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부동산 집 파는 거 그 비슷해.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질문을 피했다.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캐묻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엔 왜 온 거야? 그녀가 물으며 주방에서 나는 종소리에 다시 힐끔 쳐다봤다. 그냥 잠시 들른 거야. 드문 일이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여기 오는 사람은 대개 단골이거나 트럭 운전사 아니면 길 잃은 사람들 뿐이야. 그는 웃었다. 그럼 내가 마지막 부류인가? 그녀는 그의 메뉴를 집으며 말했다. 주문 넣어줄게. 사라지지 마. 민재는 그녀가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손님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는 그들이 중학교 때 함께 꿈꿨던 서점을 떠올렸다. 빈백 의자와 지역 아이들의 그림으로 장식된 벽. 그 꿈은 지금 그녀가 쟁반을 들고 다니는 모습과 너무 달랐다. 그의 마음이 뒤틀렸다. 하지만 더 불안했던 건 그녀가 그 미소 뒤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왜인지 알고 싶었다. 수진이 돌아와 그의 앞에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 접시를 놓았다. 내가 쏴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민재가 대답했다. 하고 싶어. 그녀가 다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오랜 친구가 오는 날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는 그녀가 커피를 따르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은 웃음과 걱정의 흔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머그에 설탕을 넣으며 말을 시작했다. 부동산 일이 어때? 집을 사고 파는 거야. 아니면 더 큰 거, 더 큰 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파트 상업용 건물, 그런 것들. 그녀는 살짝 눈썹을 치켰다. 꽤 힘들어 보이네. 그럴 때도 있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넌 항상 열심이었어. 내가 역사 싫어한다고 투덜대도 날 도와줬던 거 기억나. 그는 웃었다. 여전히 싫어. 네가 수학 안 도와준다고 협박해서 도운 거야. 그녀의 웃음은 이번엔 진짜였다.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다. 맞아.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뭔가 말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여기서 널 보니까 이상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떠올라. 서점 얘기. 그가 물었다. 응.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인생이 다른 계획을 세웠나 봐. 민재는 그 계획이 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식당 한가운데서 떠들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그가 대신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꽤 됐어. 일은 꾸준하고 청구서도 낼 수 있어.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고 감정이 없었다. 그건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다. 시끄러운 손님들이 들어오자 그녀는 그쪽을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마치 1000번은 써본 마스크처럼 일 시작해야겠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가 떠나자 민재는 토스트를 건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서점과 세계 여행을 꿈꾸던 수진이었다. 절대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매일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다. 그는 식당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녀가 쟁반을 들고 다니며 아이를 피하고 노인의 농담에 웃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미소가 사라졌다. 손목을 문지르며 아픈 듯했고 창밖을 너무 오래 쳐다봤다. 군중이 줄어들자 그녀가 돌아와 테이블 옆에 기대섰다. 옛
동네 사람들하고 아직 연락해? 그녀가 물었다. 별로. 그가 말했다. 인생이 바빠졌나? 응, 너도 그렇지. 그녀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봤다. 내 바쁨은 좀 달라. 그는 그녀 목소리의 날카로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싶어. 그녀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아냐. 저기 요리사가 듣고 있어. 그녀는 주방을 향해 턱을 까딱였다. 요리사는 바쁜 척하며 창문 밖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민재는 살짝 웃었다. 교대 끝나면 시간 돼. 그녀는 시계를 봤다. 마지막 1시간 누가 대신해준다면. 아마도.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멈췄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얘기하고 싶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그들의 꿈과 이 식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 더러운 모자를 쓴 남자가 빈 커피잔을 흔들었다. 수진, 리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인생 얘기지. 그녀가 걸어가며 민재는 그녀의 걸음이 약간 절뚝이는 걸 알아챘다.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그녀의 삶이 그녀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힘들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중에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까지 그 고난의 깊이를 몰랐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들고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그를 도왔던 것처럼 그녀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진짜 도움. 그는 그녀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삶의 조각을 하나씩 맞추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재는 해운대 헤이븐 인원 사이 깜빡이는 밤 공기 속에 서수진의 교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식당 문을 나서붓 안이 황혼빛으로 물등어리 로거로 갔다 바다 내음이 바람에 섞여왔고 멀리서 파도 소리 가희미하게 들렸다. 수진의 낡은 세단은 길게족 은삐딱하게 세워져 있어 제게. 오그녀는 앞치마를 뒷좌세 옥에 던지며 차문에 기대섰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여전 엣지 만민재가. 오늘 낮의 봉에 우녀 이 미소보다 더 진한 무언가 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순간을 어때 옥해 느끼는지 궁금했다. 그래, 그녀 가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제 말해,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바다바람 맞음 여서 있을 건가. 민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소 지었다. 만약 내가 너를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저 시당 일이 아닌 셀, 온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준. 아면 어떻게 할래? 수진의 눈썹이 올라갔다. 부산에서 벗어나라고. 이 식당 이 삶에서 그녀는 손으로 주변을 깔 익히며 웃었지. 만 그 웃음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재야, 내가 갑자기구 세주처럼 나타남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저음. 여 한 발 가까이 갔다. 가끔은 간단할 수도 있어. 누군가 가진 힘으로 도우려 한다. 면 그녀 이 표정이 단단해져. 애쓰다 난동 정받고 싶지 않아. 내 삶은 내가 만든 거야. 좋든 나쁘든 민재능은 여유의 눈을 바라봐 왔다. 그 눈에는 강인함과 취약함 미공존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수진아, 이건 우정이야.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수학시. 어물 망칠까봐 밤늦게 까지 문제 풀이를 도와줬던 게 오기억나. 내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난 오늘에 어기까지 왔어.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우고 싶은 거야.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려왔다. 그는 그녀가 옛날을 때 어울리는 걸 알았다. 서울 이 좁은 골목 그들이 계단에 앉아 석꿈꾸대. 온 날들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어 쉬어왔다. 서울에 내가 관리하는 부동산 N중 한 해 사무실 관리자가 필요리. 5회 계약서 작성 고객 응대 건물 운영 관리 급여는 충분하고 복지혜
액도 있어 훈련은 내가 책임질게. 너라면 잘할 거야. 수진은 눈을 깜박이며 그래 울쳐다봤다. 진심이야. 그런 일자리를 왜 나한테 줘?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가 단호히 말했다. 넌 항상 문제를 빨리 파악했어. 중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식당에서 손님들을 앵대하는 모습 보면 알지. 넌 그저기 획 9썼을 뿐이야. 그녀는 자크섰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자조적이었. 에스다 민재야. 난 대학도 끝내지 못했어. 사무실을. 그런 걸 할 줄 몰라. 배울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도울게. 그리고 넌 이미 증명했어요. 이 식당에서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잖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받아 를 바라봤다. 파도가 철썩이며 해변 내부 뒤쳤다. 그녀의 손이 참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다시 시작하는 건 무서워. 민재는 그녀 이 어깨에서는 엘갑엽 걸렸다.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울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에 우며 눈물을 참았다. 왜 지금이야?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의 엘뒤 흔들어 그는 미소 지었다. 우연히 들른 거라 생각해. 하지만 이건 아마 우연이 아닐 거야. 내가 여기 온 건 너를 다시만 아기 위해서 일지도 몰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어 쉬었다. 너 진짜로 잡지에서 보던 그사 람이구나. 성공한 김민재. 근데 왜 날 도와주려는 거지? 네가 날 도왔던 것처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그저 누군가가 그걸 상기식 여줘야 해. 수진은 차문에서 몸을 떼고 그를 직시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은 뭐야? 서울로 와 훈련받고 일 시작해. 그리고 너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해. 에스다 받아봐라. 그녀의 머리카락은 날렸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희만 뒤섞여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큰 결정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여. 에스다 알아. 시간 줄게 하지만이 건 기회야. 수진아, 내가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 그녀는 바다를 다시 쳐다보았다. 파도가 계속해서 해변에 여왔다.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까? 놓치지 않아. 그가 말했다. 넌 항상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때마다 잘 해냈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희미하지만 진심이었다. 고마워 민재야. 진짜로. 그들은 잠시 서 있었다. 부산 이 밤이 그들을 감쌌다. 민재는 그녀가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의 가능성이었다. 그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있으며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다. 내일 전화할게.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확실히 생각해볼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 에스다 좋아. 기다릴게. 그들은 헤어졌지만 그순 가는 끝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 에스다. 민재는 호텔로 돌아가며 을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는 수진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건 그의 삶도 바꿀 것이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을 여전히 강했고 이제 그 전기 새로운 길을 열었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의 대화를 증인처럼 바라보고 있었. 에스다. 그리고 민재는 그 바다처럼 넓은 미래 가수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그녀 가끔 이래를 잡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따뜻하게 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다음 장르는 운더발을 것이었다. 민재는 서울 이번화 한거리에서 자신 이 고급 세단을 몰고 회사 빌딩으로 향했다. 세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게 우는 수진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빌딩 로비에 들어서 자현대 적인디자인 A 유리벽과 발개 운조명 이글을 맞이했고지 권들이 바쁘고 가는 모습 이활기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리층의 롤라 가문이 열리자 넓은 우실 공간이 펼쳐졌고게 우곳에서 수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드셋을 통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녀 이 목소리는 자신감너 MC였고 예전 식당에서 이픽 온 안토니아니 라전 문적인 어조였다. 민재가 가까이 다가서 작은연 은고개를 들었고 그 이얼그 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 가번즈였다. 그 미소 눈눈가까지 다 하진심, 어린 기쁨을 보여줬고 고붓 아내의 그 작은 식당에서 봉은 여의강제적인 웃음 과전히 어달랐다. 민재 오빠, 그녀가 헤드셋을 벗으며 아랬다. 여기 어떻게 왔어요? 회의라도 있나요? 민재는 웃음 여고개를 저에었다. 아니, 그냥 너 보러 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입어서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호 A실로 안내했다. 유리창 너머로서 울 이스카이라. 인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 오는 커피 머신에서 두자. A컵 이를 따라왔다. 여기 앉아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에. 오, 3달이 금방 지났네요. 민재는 커피를 받으며 그 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녀는 이제 세련된 빚은 이 스케주얼 차림이었고 목걸 이와 귀걸이 가그녀 이 자신감에 울도해 주었다. 예전의 처진 어깨 와런손의 엔 사라졌고 대신 똑바른 자 새와 부드러운 미소 가자리 잡았. 아, 일은 어때? 적응됐어. 그가 물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컴퓨터 시스템 배우 고팀원들과 소통하는 게. 하지만 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빨리 잡혔어요. 이제는 건물 관리 보고서작. 엉하고 고객문의 처리하는 A일상이 됐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녀의 눈에 열정 이반짝에 어따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가 음이 벅찼다. 좋아 보이네. 너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 그냥 잠시 숨겨져 있었. 을뿐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식 오말했다. 오빠 덕분이에요. 그날 부산에서 제안하지 않았어. 면하지 그 식당에서 접시다. 깨고 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뭔 가중교환이래. 우울하는 기분이에요. 팀원들도 날 존중해주고. 오, 민재는 고개를 끄덕여. 에스다. 너 자신이 그 자리를 만등어이. 아, 난 그냥 문을 열어준 것 비뿐 그들은 잠시 과거를 회산. 겠다. 중학교 시절의 꿈, 서울이 가난 한 동네에서 벗어 나고 싶던 욕망. 수진은 눈을 감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모든 겜은 어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도 실패하고 빚만 쌓이 얻죠. 하지만이 제 그 모든 게 과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 넌 강했어. 항상 그랬지. 이제 그 힘을 발휘할 때야. 회의실에서 나온 그들은 사뭇 이를 둘러봤다. 수진은 자신의 책상을 소개하며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 건물은 상업용 아파트. 인데 AB주의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내 아이디어 가반영 됐어요. 민재는 그 문서를 보며가 애탄했다. 잘했네. 이게 바로 내 능력이야. 그는 빌딩을 떠나기 전수 진에게 말했다.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우린 항상 함께야. 수진은 퐁하며 대답했대. 아, 알았어요. 오빠도 건강 챙기세요. 민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며 생각에 잠겨있다. 3달 전 부산 이의 그 우연한만 암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돌아왔다.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그의 인생이지만 수진 이 변함, 안큼의 만족감을 준 적은 없었다. 그는 차 타고 서울 이교통체, 응속에서 인생 이교훈을 애달았다. 도와준다는 건거창한게한 이라작은 행동 하나가 전부이 알 수 있다. 누군가 의 잠재력을 믿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수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너 모습 보며 자랑스레 오웠어. 계속 앞으로 그녀의 답장은 즉시 왔다. 오빠 덕분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민재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창 밖을 보며 미래를 상상했다. 수진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모습, 자신의 회사에서 준교한 역할을 하는 그녀,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는 자신의 삶도 달라졌 음을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 라누 군가의 멘토가 되었고 그의 어카리 그를 더 풍요롭게 해. 나 집에 도착한 민재는 테라스 얘야 NJ 아서울 이하경을 바라봤대. 아,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철 엄수진 의미래 도발글 것이여. 에스다. 그는 책을 펴고 인생이체 오락에 대해 읽었다.
작은 선행이 큰 파장을 익힌다는 내용 그는 수진의 견구, 가바로그처, 응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 회의에서 오수진 의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빈이다. 기회를 주면 그들은 자라납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고 민재는 속으로 수진을 떠올렸다. 그녀의 여정은 끝난게야 니라 시작이었다. 수진은 그날 저녁집에서 길을 썼다. 오늘 민재 오빠를 만났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어. 이제 난 더 나아갈 거야. 그녀는 창밖을 보며 배 오를 세웠다. 어린 시절처럼 꿈을 꾸며 민재는 잠자리 애들 몇생 각했다. 인생은 연결된 그물체 오름 하나 이 행동이 전체를 바꾼다. 그리고 그는 그 그물의 일부가 된 게 행복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 이야기 아니라 변화 이서사시였다.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깨우는 건타인 의미듭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이 친구, 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문 열어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그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옹원히 바꿀 수 있어요. 민재의 경험처럼 수진의 부활처럼 이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그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다.